예, 17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소식의 시네요. 자는 자첨이고 호는 동파. 앞서 한번 우리 공부를 했었죠. 제가 인명이 나오면 한자를 병기해드리고 자하고 호를 같이 일러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기억하실 때 자하고 호 정도까지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자첨, 소동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때마다 본명은 식이었지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세트화 시켜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문에게 주다라는 시인데요. 유경문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개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자가경문이에요. 이름은 그러니까 유개손인 거죠. 그래서 소식의 추천으로 습주라고 하는 곳에서 벼슬을 했던 인물입니다. 산동성 지역인데 습주에서. 그러니까 유경문과 이 소식은 서로 추천자이고 피추천자로서 관계가 대단히 돈독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 60살 정도의 이제 삶을 좀 마감을 했고요. 역사 전기에 능했던 인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분에게 주는 시인데요. 그래서도 우리가 이제 잘 보실 것은 계절을 어떻게 잘 표현했는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은 초동입니다. 이 시가 유명한 이유는 계절을 잘 표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직경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경무를 직서한 거죠. 직사 또는 직경 그런데요. 다시 한번 써드리면은 직경이에요. 우리 직사시가 있고요. 또 직물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곧바로 나아가서 쓰는 시를 직물시라고 하거든요. 또는 직사란 표현도 있습니다. 직사해가지고 어떤 일을 곧바로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갖다가 곧바로 써내는 거죠. 직경이라는 것도 이거예요. 경물이 있으면 풍경이나 경물에 거기에 집중해서 쓴다. 이러면 되겠네요. 이 직이란 말을 나아갈 직자긴 하지만 집중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경물에 또는 일반적인 사물에 아니면 일 자체에 집중하는가를 이 직이란 글자로 가지고 이름화 시켰구나, 이름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문에게 주다라고 하는 시고요. 여기서도 가을이라고 하는 가을을 지나서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 때의 어떤 그 시절을 표현한 시로 이 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오묘함을 곡진하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진 이무 경우계 하진 이무 경우계 국잔유유 오상지 국잔유유 오상지 1년 호경 군수기 1년 호경 군수기 최시 등황 귤록시 최시 등황 귤록시 이 시에서 재밌는 표현은 1, 2구의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진 하는 연꽃이죠. 진은 다할 진자인데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항상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다 녹으면 설진 그랬죠. 하진이니까 아마도 연꽃이 다 진 것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연꽃이 다 쓰러진 거예요. 다 졌습니다. 아마 8월, 9월 지나서 10월 이제 곧 들어가겠죠. 이미입니다. 이미 어느새 다 됩니다. 벌써 다 됩니다. 이 글자는 허사인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입구에서 유자와 서로 대를 이루거든요. 무는 없다. 경우. 경은 바칠 경자, 들 경자예요. 들다. 들 경자입니다. 우는 비우자고요. 비우자고요. 개는 사실은 뚜껑이란 뜻인데요. 우개하면 사실은 우선이란 말도 가능해. 우산.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비를 받쳐줄 뚜껑, 지붕,
연잎이겠죠. 제가 이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받쳐줄 잎은 없고 굉장히 낭만적이죠. 우리 뭐 연밭에 가가지고 우리가 연잎을 따면 이제 뭐 좀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만은 연잎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비 이렇게 받쳐드는 거죠. 비 오는 것은 그게 바로 경우개입니다. 그죠? 개는 원래 지붕개자인데 뚜껑, 지붕 또는 이렇게 우산 같은 느낌. 그래서 경우개 그러면은 바로 연잎으로 비를 막는 거, 받쳐드는 거죠. 그래서 연꽃은 다 져서 어느새 비를 받쳐줄 이파리 없고 그런데 국잔유유 오상지라 국화는 잔 시들었어도 유 그리해도 오상지라 오상 똑같습니다. 서리상자 서리를 오는 오만할 오자예요. 오만할 오자.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만하다, 맞서다 이런 얘기죠. 어떤 자극이 주었을 때 그 자극에 굴하지 않고 좀 더 맞서는 거. 그게 바로 오자입니다. 지는 가지지자죠. 그래서 국화가 시들었지만 그래도 서리를 업신여길 가지 있어라. 제가 업신여기다라고 표현한 것은 약간 의역인데요. 오라는 것은 거만하다 혹은 버티다. 맞죠? 꽃은 졌어도 이파리는 서리를 맞아가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뭐 그럴듯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년 호경 군숙이 최시 등황 귤록시. 일년 호경 밑줄 그으세요. 호경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좋은 풍경이라는 얘기죠. 한 해의 좋은 풍경. 이분이 생각할 때, 소식이 생각할 때 1년의 가장 좋은 풍경은 무엇일까? 1년 호경, 바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진이무 경우계 국잔유유 오상지한 그 풍경, 이 풍경이 한 해의 아주 좋은 풍경이러니 군숙이 자네 누구죠? 그러니까 유경문이었죠. 자네 수 모름지기. 수라는 이건 모름지기 숫자는 반드시 필자하고 서로 연동이 되죠. 꼭 사실 증이라고 했으니까 이 증이라는 거니까 이거는 편지로 또 바로 앞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별하는 장면에서 이 주면서 자네 꼭 기억하게 지금 이 장면을 기억하게 사실 지금 헤어질 뭐 누군가 작별하는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딱 포착을 해놓고 나서 1년의 이 좋은 풍경을 자네 기억해야 할지니 이 기라는 것은 기록하다 기억하다 둘 다 됩니다. 여기서는 뭐 받아 적으라는 얘기는 안 테니까 기억이로 되겠죠. 머릿속에 기록을 해두는 거죠. 자네 부디 또는 부디도 좋네요. 모름지기보다 모름지기는 좀 너무 이 해석 자체가 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강제성 있잖아요. 부디 다만 청컨대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의미가 좀 세죠. 그런 어떤 그 이 작자의 그 이 의도를 살리려면은 모름지기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부디 뭐 please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자네 꼭 기억해 주게나. 나하고 헤어지던 때의 이 좋은 풍경을 이런 얘기거든요. 최시 등화한 귤록시라. 최시의 최시는 최고라는 뜻인데요. 가장도 괜찮고요. 참으로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인데 등황, 등자가 누렇게 또 귤록, 귤은 푸른 계절이라네. 증이라고 하는 거는 등자인데요. 가지와 잎은 좀 귤과 좀 달라요. 귤속인데 가시도 좀 있고요. 색은 노랗습니다. 그래서 이 등자에서 등황이라고 한 겁니다. 껍질은 두껍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귤은 뭐 강남에서 보통 나죠. 나무는 벽색으로 겨울에 납니다. 그래서 유자를 닮았다고 보통 얘기하고 크기는 작고 하얀 꽃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렌지빛의 붉은 열매가 납니다. 지금 초겨울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시물에 느껴서 증답하는 말입니다. 시물이란 말을 한 번 더 아시겠죠? 시자는 때시자고요. 물물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계절의 물건들을 시물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봄날이잖아요. 지금의 시물은 뭐가 있죠? 예컨대 뭐 버드나무도 이제 한참 이제 초록이 우거진 아까 초록이죠. 초록이 좀 우거져 초록빛으로 이제 우거져 가는 때인 것 같고요.
뭐 매화는 진지게 됐고 하지만 매실이 조금씩 맺혀가지고 이제 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5월이나 6월 초가 되면은 아마 매실이 좀 이렇게 동그랗게 아마 이제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시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음식 또는 계절의 어떤 이 풍광들에 대해서 요즘은 뭐 사시사철 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바람에 계절 감각은 없지만은 계절에 맞는 계절에 일어나는 계절에 태어나는 계절에 생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을 돌리면은 이 시간의 흐름만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순환 법칙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체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한의학과 교수님을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이제 특강을 부탁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살구꽃, 그다음에 매화꽃, 그다음에 뭐 목련꽃, 그다음에 뭐 백꽃, 그다음에 또 이런 벚꽃 해놓고 나서 꽃 피는 순서대로 적으세요. 그런 시험 문제고 퀴즈였습니다. 뭐 갑자기 당황스러워하죠, 아이들은요.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던 이야기들이었는데 꽃도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이 인터넷으로 이게 그림들을 확인해 보셔도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예쁜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걸 쓴 적이 있죠. 쑥부쟁이도 모르는 놈, 이제 너와 이별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쑥부쟁이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길 가다 보면 채이는 어떤 그런 꽃들이 있는데요. 쑥부쟁이도 모르는 놈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놈, 삶을 살고 있다고. 에잇, 너랑 헤어지더라 이런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시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시물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픽진할 정도로 아주 잘 썼죠. 그러니까 이 계절의 이 경물들을 정확히 잘 그려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9 잘 기억해 두시고 1년 호경 군수기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니무 경우게, 그죠? 연잎은 이미 다 지고 연잎은 다 지고 어느새 비를 받쳐둘 이파리 연잎 하나 없는데 국잔유유상지라. 국화는 다 쓰러졌어도 그래도 서리를 없신여길 서리와 맞설 가지가 있구나. 1년 호경 군숙이 한 해의 좋은 풍경이라 자네 모름지기 기억할지니 최시 등왕 귤록시라. 참으로 등자 노랗고 귤이 푸른 계절이라오. 하여간 이 시대 시자로 끝나는 요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린다마는 일종의 포인트로 딱 이렇게 어떤 화면을 포착하는 어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이 시인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딱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화면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시에 많이 등장하는 시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